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대비 기초족보 강의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분 2달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기초족보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여러분 어떻게 기초족보 강의를 진행할 거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작년 교재하고 올해 교재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기초족보 작년에 1,900지였는데 올해는 1,500제가 됐어요. 그래서 1,500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다들 많이 여러분 저희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시는 최근 기출문제 분석표 잠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이번 거의 책을 새로 쓰다시피 했습니다. 기출족보. 이 2023년 새로운 기출족보는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항상 강조했지만 기출족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사용법 말씀드리면서 OT를 마무리할게요. 최근 기출문제 여러분 분석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5년간 보니까 지금 여기 2017년 그리고 2018년 문제가 최고 수준이었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올해가 시험 제도가 바뀐 해였잖아요. 이렇게 바뀐 해에는 이런 국어, 영어, 국사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보세요, 여러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출제자가 작년에 너무 쉬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여러분 좀 까다롭게 내고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항상 무리든 불이든 우리는 국사 만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요. 여러분 또 선후빈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들은 거의 이렇게 늘 국가직이 먼저 보고 지방직이 나중에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난도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 이거보다는 들쑥날쑥이 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직이 한 번 내고 나서 여러분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보이고, 그래서 지방직은 그거보다는 조금 여러분 반응이 보인 상태에서 내기 때문에 조금 요거보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2020년, 2021년은 계속 평이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지방직은 2018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가직만큼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중상의 수준으로 90점에서 80, 95점 그 정도에 맞춰서 내고 있다가 올해도 여러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점 맞고 여러분 합격하셨잖아요. 국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5분 안에 푸셔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올해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바로 시험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왔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라가겠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다. 한 2문제 정도가 까다로운 문제가 예측됩니다. 그게 바로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난이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하야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5년간 국가직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근대사, 근현사 비중을 좀 보라는 얘기죠. 여기가 한 70%라면 여기가 30%. 근데 30%를 조금 벗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한 35%에서 35%까지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5년 동안 나눠보니까 정치사가 여러분 60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10문제, 사회 5문제, 문화사 20문제. 그래서 늘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요. 요거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여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 5년간 한 번 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100문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가 시험이 있어서 120문제인데 120문제 중에 지금 여기가 67문제, 여기가 33문제. 그래서 어쨌든 한 7대3 또는 여기가 조금 여러분 7대3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근현대사가. 그리고 다시 단원별로 보니까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4문제 나왔고요. 정치사가 69문제.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국가직 지금 5년간 추가 시험이 있어서 여기도 120문제인데 여기 120문제 중에 정치사가 60문제. 결국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69%였습니다. 69%가 아니죠. 69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 6문제, 사회 4문제, 문화사가 많았죠. 그래서 항상 1순위, 2순위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마무리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근현대사와 정근대사 보니까 지금 비중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네. 여기 어쨌든 13문제였고요. 여기 7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열세 문제, 일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세 문제, 일곱 문제가 고정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자 근현대사가 일곱 문제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최근 들어서 이게 여러분 여덟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 및 초기 국가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두 문제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현대사가 점점 부각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0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국가직은 정치사 13문제, 그리고 사회사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사 한 문제, 문화사 5문제였고요.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방직 보니까 지방직은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자, 오늘 제가 나갈 파트죠. 자,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정치사 16문제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정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정치사를 한 10번 본다면 그 다음에 사회 경제는 한 여러분 2번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문화사는 5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사회사 한 문제, 경제사 한 문제, 그리고 문화사 2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 공부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출 강의는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정치사를 한번 보고 다시 사회사, 정치사 2번째 보고 경제사, 정치사 3번째 보고 문화사, 그리고 다시 정치사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치사를 이렇게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치사 비중의 증가 항상 이거는 계속 뭐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요. 3번째는 사건의 전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올해 국가직 국어 문제였어요. 이거 난이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도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연도, 모든 연도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자 신미학료와 갑오개혁 나오고 그리고 자 신미학료 1871년, 갑오개혁 1894년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이거 난이도 하였습니다. 다 100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소방직 문제. 요건 여러분 조금 소방직도 국가직 문제죠, 여러분. 근데 소방직은 사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적과 허견. 이거 숙종 초기에 있었던 바로 경신대 황곡. 그 다음에 송시열이 쭉 가다가 무슨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다. 즉 뭡니까? 장씨가 난 숙종의 후궁. 자,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즉 장씨가 난 깐난애기를 세조로 책봉하는 것을 바로 송시열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이따 일어난 게 기사항국인 거죠. 그래서 경신항국, 기사항국 제시하고 이 사건 2개 제시하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사건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경신항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기사항국으로 다시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답은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거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3번째 이것도 여러분 지방직국어 너무 쉬웠었죠? 자 이렇게 을미사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제시하고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뭐 보였습니까? 사건 순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합격수기에 국사를 5분 안에 풀었다. 그리고 8분 안에 풀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100점이었다 하는 이유가 이건데 단순한 문제. 자 을미사변 1895년 그 다음에 러일전쟁 1904년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확한 연도 안 외워도 그냥 여러분 독립문,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가 독립문 세웠으니까 독립협회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었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최상의 문제는 계리직이었습니다. 계리직은 자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리직 문제에서는 자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에 안동도읍을 두었어요. 이거 고구려 멸망이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잖아. 그 다음에 대조영이 동모사에서 진국, 즉 발해 건국이야. 그래서 요거 내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 이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금 이거 푸는 건 아니고 문제 패턴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문학의 국학 설치.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간추린 선왕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 시대사 바로 고대사의 시대사. 그 다음에 자 간추린 선왕사는 그 앞에 있는 삽지 고대사의 삽지에서 자 바로 요 도표 2세부터 7세기 도표를 또 7세기부터 10세기 도표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수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자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뭐냐면
계속 기출문제가 계속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더더구나 여러분 기출문제의 그냥 재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적중? 이런 거 얘기하기 진짜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기출문제 풀이한 걸 갖고 내가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민망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국가직후급 이거 자 당나라 현종 개홍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자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고 했다. 자 발해 일대왕 대조영 또는 고왕 그리고 아들 무가 자 무왕이잖아요. 그래서 무왕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당나라 빼고 자 현종 개원 7년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죽었다. 이 죽은 게 누구냐는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당연히 대조영이 고왕이 죽었겠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왕이 올라서 그가 바로 뭐였습니까? 무왕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고왕 물어본 거고 여기는 여기를 고왕을 제시해주고 대신에 여기를 다시 아들을 자 가로 만들어서 무왕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기출문제라도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보시면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 뭐 내용은 다 똑같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020년 지방직후급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에 대한 얘기죠.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 즉 강원도 여러분 강릉 과거의 명주 거기 군주 그래서 바로 우상국 복속이고 이거 어느 왕 때입니까? 지중왕 때잖아. 근데 여기 보면 자 저기 앞에 쭉 가다가 여기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서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로 똑같은데 단지 한문을 번역하는 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좀 친절하게 자세히 할 거냐 한자 많이 넣어서 조금 복잡하게 할 거냐 이 차이인데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6세기 초 지중왕 얘기. 여기는 선지가 아주 쉬웠고요. 밑에가 여기는 선지가 고난도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요 정도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022년 계리직 문제와 2020년 지방직 문제 보면 자, 올해 계리직 문제 이 국왕의 제2 규법사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자, 고려 바로 광종의 업적인데 사실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개경을 황도라 불렀고 개경을 고쳐 황도 황제 도시 그리고 서경을 서도 그러니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과거의 역사기 때문에 뭘 바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선지 나와서 이왕이 누구냐? 자 광종이고 광종의 업적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2022년 지방직후급. 사실 이거는 이거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그들의 벼슬길을 막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조선의 홍길동들 바로 서울이었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여러분 2014년 자 이 경찰 간부에 또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무슨 여기면 뭐 경대부의 자식으로 다만 외가가 없다는 이유만은 이게 바로 엄마가 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아버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자손에 대한 얘기 같은 사료인데 얘는 한자용을 많이 집어넣고 쟤는 완전히 풀어준 거. 이들이 누군가요? 자 서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출족보의 카피가 뭐냐면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래서 이 기출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고 요거를 여러분 이론을 잘 보시면 상당히 내년에 사실 단원별 문제풀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요게 강의가 바로 요거 강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방법 보세요. 여러분 올해 이거 되게 귀엽죠? 제가 이제 기출 그 족보 2023년 나오면 올해 캐릭터는 얘 여러분.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자애가 여러분에게 합격을 자 기운을 불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방법 고득점을 위한 즉 우리는 만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출문제를 해야 될까? 모든 기출문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기출문제 답만 체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1번에 뭐고 그게 답만 하도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다 그 문제가 그 문제 같아. 잠깐만 답만 보게 돼요. 그러지 말고 또 하나 자 무지무지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자 실력이 늘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양치기는 여러분 놉니다. 이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답만 쓰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보고 만족하는 그거는 그냥 시간을 여러분 진짜 많은 경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기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 좀 보세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강의 계획서에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2022년 올해는 자 두 권 1000페이지 기본서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인원은 그 두 권 1000페이지의 기본서가 아니라 간추린 선학사로 여러분 제가 올인원을 했잖아요. 300페이지로. 결국 요 강의를 여러분이 또 한 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거기에 복습이에요. 예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미리 뭐 문제 풀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고 여러분은 미리 자 오늘은 지금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미리 여기다 써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습 이론 진도 그래서 간추린 선학사 올인원 2022년 7월에 강의한 이 강의를 미리 여러분 들어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약간 뭔가 부족한 분들은 더더구나 이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함께 문제를 풀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꼭 가시고 미리 이론을 간추린 선학사 강의를 듣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출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문제가 변형되면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풀이가 뭐다? 그러면 기출족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 정확히 잘 파악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출족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작년까지 제가 사실 2003년에 기본서 냈고요. 2003년에 자 간추린 선학사 냈고요. 그리고 2003년에 기출족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기출족보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모아놓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기출족보의 편집을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과 유제로 바꿔서 썼죠. 이 문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요 문제가 변형된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난도를 조절해서 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5과목이 여러분 원점수가 됐잖아요. 전공 과목이 들어가면서 이미 당락은 전공에서 나게끔 돼 있거든. 한국사는 만점을 주는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난도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뭐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까지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걸 배제하고 올해는 2번 복습을 시키자. 그래서 기본편과 심화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3, 4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워낙 기출족보가 기본과 유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나쁘면 고치지만 너무 좋은데 합격생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은데 내가 또 이걸 왜 바꿀까 싶어서 그거 엄청 귀찮은 작업이거든. 그래서 못하다가 여러분 그냥 미루다가 올해는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기출족보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그러면 정말 제가 구상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나왔던 국가직 지방직 또 집어넣을 문제 집어넣고 그래서 이 작업이 한 요지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편과 심화편이 있는데 기본편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제가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은 여기에서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난도가 높아지면 이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항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복습을 2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편에서 아주 가볍게 이론을 더 많이 공부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론을 조금 더 여러분 좀 압축해서 또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이때 여러분 간추린 선학사라든가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혼자서 더 빨리 좀 1.5배수로 들으시고 그러면서 심화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심화편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복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11월, 12월에 기출 강의를 했어요. 너무나 좋은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1월 달에 오니까 학생들이 국사 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질 않아. 그래서 니네 왜 이렇게 안 하려 했더니 행정법 해야지, 행정학 해야지. 그 강의를 아직 이론도 못 들으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 헛곡되다 보니까 국사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다 해놨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복습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오니까 동령 모의고사에 오셨는데 국사 실력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지자들이 실력이 너무 좋았던 지자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복습할 시간이 없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거기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걸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7월 8월에 간추린 선학사 단과를 했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복습이다. 매주 일주일에 4시간씩. 그래서 이 금요일에는 국사의 날을 정하라. 랜선 지자분들은 금요일 날이 한 주 이게 하루 뒤에 나가지만 그럼 여러분 한 주 늦춰서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국사의 날 먼저 간추린 선학사 이론 빨리 듣고 그리고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은 국사를 언제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9월 10월에는 기본편 11, 12월에는 심화편으로 기출 통해서 이론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과 유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단원별 유형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원별이란 뭐냐면 간추린 선학사와 똑같이 여러분 단원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고조선 파트 우리 간추린 선학사의 고조선 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고조선 이론 공부하고 자 여기 그대로 자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유형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후기지만 자 조선 후기 같은 경우 조선 후기 숙종, 영조, 정조는 유형이 묶여져요. 어떻게? 탕평책이라는 유형으로. 그래서 탕평책을 폈던 왕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탕평책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숙종, 영조, 정조의 탕평책에 대한 분석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같이 묶어서 숙종, 영조, 정조를 접근하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원별로 돼 있으면서도 또한 그 안에서 주제별로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공을 들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프린트가 있는데 프린트 그 단원마다 이걸 해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라. 그래서 바로 매번 단원이 끝날 때마다 플러스 OX 고대 정치를 여러분 뭐 고대 정치, 고대 경제 이런 식으로 사회 파트, 문화 파트에 이렇게 OX를 10문제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요 기본편에는 정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심화편에는 아주 좀 심도 있는 거 이걸 넣어드렸는데 여기서 공을 들인 게 뭔지 아세요?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나중에 이거 여러분 여기 이제 표시해서 이제 여기다 표시하세요. 하셨잖아. 그리고 또 2회독, 3회독 할 때 여기만 읽어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문장을 예를 들어서 신라의 분대본의 왜구를 물리치 고구려 왕 제2시기에 독재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 오라고 쳐봐. 오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자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친 것은 자 광개토 대왕이고 광개토 대왕은 우리는 최초로 영락의 언어를 썼다. 뭐냐면 요 주요 지문만 읽어도 여러분 공부가 되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먼저 1회독 그리고 2회독 때는 이쪽 보지 말고 이쪽만 읽어도 빨리 여러분 정리하는 이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굉장히 길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요거 그리고 수업에서는 여기는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자 다시 강의 계획서 보세요. 강의 계획서에 복습에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요거를 제가 집에서 제 컴퓨터 안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복습으로 너희 공부 제대로 했니? 집에 갈 때 한 번 더 확인해.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서 이건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주 올라갈 거고요. 이번 주는 자 토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 공부한 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인지 OX 진짜 공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불어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다음에 한국사 검정에서 좋아했던 우리의 자 그런 문화 관련 문제 요즘에 이런 것들을 공무원 시험에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집어넣어 드려서 기출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출족보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기출족보 보시면 일단은 항상 기출족보 보시면서 꼭 이론서.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이제 저의 압축 기본서 간추린 선학사를 많이 언급하겠지만 간추린 선학사 없으신 분들은 연결고리 책 또는 여러분의 다른 자 기본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서와 사료지 같이 보시고요. 때로는 연결고리로 보세요. 근데 제가 기출족보 강의에서는 연결고리를 많이 언급하지 않고 이걸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 3강의가 11월에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월달 단원발 문제 풀이 때는 이걸로 엄청 많이 언급할 거예요. 그때는 이걸 또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기출족보에서는 이 책을 주제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요게 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갑자기 번호마다 자 네모가 3개 있는 거 이거 뭔가요? 이거는 각자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한 번 풀었어? 자 2번, 2번 풀었어? 3번 풀었어. 그러면 4번째 풀 때 어디다 표시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그 표시가 아니라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회독수 물론 여러분 내가 여기 이제 1회독 했어는 뭐 1회도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죠. 굳이 뭐 매번 여기다 나 2번째 풀었어 3번째 풀었어 그건 할 필요 없는데 이거야 여러분. 내가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 O를 표시하세요. 여기다가 O. 근데 내가 지금 자 문제가 틀려서 당연히 그러면 여기다 X겠지. X. 근데 지금 요거 내가 맞추긴 맞췄는데 되게 애매했어. 어쩌다가 뒷걸음치다가 맞췄어. 그럼 꼭 여러분 삼각형 하셔야 돼요. 삼각형을. 뭐냐면 이 삼각형 문제를 또 여러분이 다시 2해독할 때 또 애매할 거예요. 3해독할 때 또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푼 건지, 자, 확실하게 푼 건지, 내가, 자, 틀린 건지, 애매하게 맞춘 건지 이걸 표시해 놓으면 2해독할 때 진짜 도움이 돼요. 2해독할 때 하루는 틀린 것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삼각형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요즘에 다른 과목 때문에 되게 조금 뭔가 자존감이 떨어졌어. 자, 국사에서 내가 만만한 국사에서 한번 자존감을 올려보겠어. 그럴 때는 5만 풀어보는 거예요. 5는 되게 쉬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5는 아주 빨리 또 한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로 해독수 높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 세 칸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5, X 이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첫 번째 칸에다가 5 이거. 자, 첫 번째 칸에다가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칸은 뭐냐면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들었을 때 두 번 다시 볼 때 내가 다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때로 틀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표시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 확실하게 아는지 안 아는지를 이거 갖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족보를 사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기출족보가 또 다른 예상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편은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더구나 이때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자 이론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더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본 수업 들어갈게요.